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0일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대한 비난 성명이 정말 국제적 망신이 되었죠. 네, 해외 언론들의 반응 조금 볼까요? 먼저 이 사태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등이 이 사태를 다룬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AP통신의 기사를 일제히 다 게재를 했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또 BBC의 서울 특파원인 로라 비커, 신년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했던 기자인데, 이 로라 비커라는 여 기자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 개인을 지목하는 것은 언론 검열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청와대를 출입하는 외신 기자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청와대 입장을 요구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의 그 사과 논평이 나오기 전에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먼저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 굉장히 반박 성명을 내고 정말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해당 논평을 즉시 철회하라는 논평을 먼저 냈었죠. 그 다음에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에서 또다시 인종차별적인 이 집권 여당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이러한 또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외신 기자들도 청와대와 그 외신 기자들 간의 소통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을 통해서 먼저는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소속의 프레드릭 오자르디아스라는 기자가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이고 언론 자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자에 이어서 다른 외신 기자 10여 명도 같은 질문을 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답변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으나 어제 오후까지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이례적인 이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통은 그 청와대의 해외 언론 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이런 질문에 즉시 답변을 해 오는 것인 관행인데, 이틀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어제 저녁에서야 뭐 언론인 개인에 대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어젯밤에 민주당의 사과, 반쪽짜리 사과 논평이었죠. 이런 논평이 나오고 해당 논평에서 기자 개인의 실명을 삭제하는 이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으나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망신살이었죠. 이 과정을 지켜본 한 그 해외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한 외신 기자는 10개국 이상에서 취재를 해왔지만 여당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논평을 낸 것은 한국이 처음이고, 또 중대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침묵하는 것 또한 한국이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정말 망신입니까? 한순간에 우리나라가 아주 언론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가 지금 게재하고 있는 AP통신의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앞에는 이제 이번 사태를 쭉 정리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불거졌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언급을 하자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고성과 고함을 지르면서 퇴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아주 낱낱이 이 기사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AP통신은 이 민주당의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14일에도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에이전트라고 묘사를 했던 뉴욕타임스의 지난해 10월 기사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해식 대변인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뉴욕타임스의 기사까지도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죠. 사실 뭐 뉴욕타임스의 에이전트라는 표현은 좀 더 심한 표현이죠. 뭐 김정은의 뭐 대리인이다, 김정은을 대신해서 일하는 김정은의 에이전트로 표현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난하는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 비난 과정에서도 그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라는 것을 또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변인은 이 기사를 쓴 한국 기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서 이 기사는 단지 검은머리 통신원이 쓴 기사라며 뉴욕타임스 기사의 명예를 깎아내렸지만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은머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이 조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롱하는 말로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매우 분열되어 있는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에 또 심지어 북한의 위협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꺾을 줄 모르는 이런 문재인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에게 친북 또는 종북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에서 핵 외교의 어떤 틀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나 뒤에 이런 대목이 달리네요. 아주 깨지기 쉬운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김정은을 솔직하고 예의 바른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상대로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빈곤에 찌든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그의 핵무기를 맞바꿀 용의가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묘사해 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뭔가요? 여기서 이 수석 대변인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 자체가 정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과 같은 이러한 행동 아닙니까?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 회담 결렬로 그동안 김정은이 핵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해 온 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전문가들은 의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기사가 지금 여러 곳에 게재되어 있어서 정말 이번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대한 이 비난 성명으로 인해서 정말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당의 이런 망신을 산 이런 행위 이면에 사실은 숨은 조력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논평을 내기 전에 이런 식의 언급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유시민 씨, 그 다음 김어준 씨, 그리고 CBS 노컷뉴스입니다. 자, 친여 인사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분류되는 매체고. 유시민 씨는 뭐라고 했느냐? 자신이 운영하는 그 알릴레오라는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시민 씨. 그 기사를 누가 썼냐면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상주 리포터 이유경 씨가 그 기사를 썼고요 라고 하면서 그 기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 이유경 기자에 대한 정말 인신공격성 비난 댓글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친문 지지자들의 공격 좌표를 찍어준 것과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도 유시민 씨는 또 얘기를 합니다. 정부를 비난하거나 남북 평화협력, 공존을 추진하는 정책을 공격할 때 등장하는 외신 보도 세탁이다. 전형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외신 보도를 빌어와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마치 이 외신과
무슨 이 국내 보수 세력 또는 야당과의 뭔가 이 결탁이 되어 있는 듯이 이런 뉘앙스의 네, 발언들을 방송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어준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9월 26일 블룸버그의 이유경 기자가 쓰면서 자칭 보수 진영이 이것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 이유경 기자는 김정은을 대변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국인 기자가 쓴 기사를 국제적인 시각인 것처럼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뉴욕타임스 기사, 블룸버그 통신 기사가 한국인이 썼다라고 해서 그게 외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이건 무슨 어떤 뭐 민족적 편견인가요? 인종적 편견인가요? 한국인이 어떤 외신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 기자가 외신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이 될 때 그것 자체를 굉장히 매국 행위로 보는 이런 시각 자체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김어준 씨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라는 거죠. 또 가장 또 정점은 CBS 노컷뉴스였는데 아예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나경원의 문재인 수석 대변인 발언에 진원지 검은머리 외신기자. 자,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12일자 CBS 노컷뉴스 보도에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CBS 노컷뉴스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으로 아직도 게재가 되어 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만 사과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 CBS 노컷뉴스에 이 기사를 쓴 황모 기자도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게 사과해야 될 일인가요? 이런 헤드라인을 쓰면서도 스스로 아마 이게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정말 외신들의 반발을 보면서 아, 뭔가 잘못됐구나 느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적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그것도 언론사의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네, 여기에 발맞춰서 그런 비난 논평을 냈고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런 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태도 너무나 한심하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일 날 민주당의 그 비난 논평에 대해서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성명을 냈을 때 그것을 사설로 실었던 언론 매체 딱 5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그리고 매일신문, 이 5개 매체 외에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확대되면서 어제 와서야 이제 사설로 실었던 매체는 중앙일보 그리고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기사로 다뤘던 매체는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뭐 서울신문, 뭐 이런 등등의 매체들이 있었고요. 친여 매체의 대표적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런 데서는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방송은 어떠느냐? 네, 예상이 되시죠? 방송 이 사건 보도를 했을까요? 네, 메인 뉴스 프로그램 JTBC, KBS, MBC, SBS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파만파, 그리고 언론 자유에 관련된 사항이고 정말 해외 외신에서조차 언급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건도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실망스럽고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방송사들이 정말 언론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편향된 것이죠. 뭔가 자기 편에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과 채널A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요즘 방송사들 어떤 보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뭐 버닝썬이라든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굉장히 내용 자체도 지저분하고 또 과거 사건이고 일부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보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보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그리고 뭔가 난 리스트를 봤다, 목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스튜디오에 출연시켜서 뭘 봤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정말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을 연일 사실인 것처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공정보도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이 정말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저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정말 일방적으로 나는 당했다, 난 이렇게 당했다, 나는 뭔가 리스트에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을 봤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사들은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수준입니다.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 국제적인 그런 언론사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 수준 차이가 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